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알차고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전문의들과 함께 나눠보는 정보 가이드 시간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 신경정신과 의사이신 오모세 박사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정신과적인 질환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정신과 하면은 좀 기피의 대상이에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네. 뭐 어디가 아프고 하면 내과든지 다른 건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부모님이 데리고 그렇죠. 가는데 네. 그날 자녀들의 좀 문제가 있다든지 또 부부든 네. 연세 드신 분이든 정신과를 가려면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을 가졌는데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죠. 네. 각 학교에서도 자녀들의 그 정신과 상담 항상 체크업하고 받고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상담자들이 항상 대기해 그렇죠. 주죠. 네. 예. 그래서 지난 시간 리뷰하는 차원에서 이 신경정신과는 어떤 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상담을 받고 치료할 네.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예. 그래요. 정신과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난번에는 공황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공황 장애가 여러 가지 증세를 나타내는데 불안하다거나 가슴이 떨린다든가 호흡이 곤란하다든가 또 공황이 와서 정신이 혼미해진다든가 어떤 분은 기절하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증상 때문에 모든 사회생활이나 가족생활이나 또 그 직장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오늘도 같은 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네. 나누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이 질환 자체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을 위해서 유전적이나 네. 또 태생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일인데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그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증세를 확실히 파악해서 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도 상담도 있고 또 약물 치료도 있고 치료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기 네. 때문에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우리 육적인 어떤 병, 그러니까 내과든 외과든 간에 어떤 건 불치의 병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 치매라고 하는 그 네. 병은 네. 되돌릴 수는 없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죠. 네.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정신과적인 건 네. 약물 치료로 전부 다 다시 원 상태로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치료가 되고 그렇죠. 특히 불안장애 증세는 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또 네.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고생하지 말고 선생님 뵙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내가 정말 좀 정신이 정말 이상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어떤 자녀가 아니면 어떤 걸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네. 어떤 그런 사소한 그런 네.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더라도 네. 한번 그건 치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건 뭐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간에. 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정신과적인 건 꼭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유전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어린 자녀에서부터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해 그렇죠. 주셨어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연구 결과 그 이런 불안 증세는 주로 선천적인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이 치료 증세는 그렇지만은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 뇌신경 세포 내에 생화학 물질이 변동이 있거나 또 부조절에 대해서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증세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생화학적인 물질을 우리가 조절을 하면 그 증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적인 이 상담은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여러분께서 그냥 내가 조금은 좀 불안하다는 느낀다든지 아니면 주위의 가족들이 이제 제가 보면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요즘 이상하다 그런 거 느끼면
그걸 바로 그때 상담 치료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복잡한 그런 뭐 질환 치료하고 무슨 뭐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쉽게 그냥 상담하고 네. 거기에 맞는 약이 필요하다면 약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또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불안 증세가 조금 지나치게 되면 네.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질환은 자기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다른 이웃들, 가족들 또 학교 다닌다면 친구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이건 고쳐야 되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네. 불안 네. 증세 중에서 특히 사회 공포증이라고 있는데 네. 주로 말하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네. 밖에 나가기를 싫어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한다든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싫어한다든가 어떤 분은 직장에 또 특정한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한다든가 싫어한다는 말이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공포 증세가 나타나고 공포 증세가 나타나면서 불안해지고 손이 떨리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공황 증세까지 와서 결국은 그런 증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 활동을 거의 중지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연세가 좀 드신 분이고 제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질문 다 끝났거든요. 오케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 사회 공포증이라는 게 이 말 그대로 공포잖아요. 네네. 그냥 우울증도 아니고 공포라는 것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공포증에 이제 무서운 증세도 있지만은 네. 심해지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공황 장애 증세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공포증 자체는 사실 그 이론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어떤 상황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공포증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증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고 또 아주 심한 증세는 이분이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도록 그런 증세가 심해집니다. 사회 공포증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모든 걸 움츠리게 되니까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대부분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그냥 집에 있든지 밖에 못 나가든지 만날 사람을 못 나든지 해야 될 일을 못 하든지 이런 중대한 장애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 사회 공포증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증상이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는 거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